자, 이제는 원과 직선구 두 번째 선분의 길이와 거리입니다. 자, 첫 번째 현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가 있죠? 자, 현의 길이와 접선의 길이는 다 피타고라스다. 피타고라스 정리다. 자, 얘는 뭘 이용해서 구한다고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자, 글씨 좀 이쁘게 쓰고. 네. 피타고라스 정리. 글씨 뭐 이게 써도 별로네요. 자, 어차피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요. 자, 원과 두 번 만나는 직선을 우리는 할선이라고 하고요. 원과 만나는 두 점의 선분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가 우리는 현인 거죠. 이 현에 대해서 원의 중심에서 이 현에 내려 꽂고요. 그죠? 그리고 원과 만나는 점을 이으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현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요 D는 어떻게 하면 되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 L까지의 거리, 즉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로서 D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는 자, 원박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대요. 자, 원래 접선은 몇 개 나오죠? 요렇게 해서 두 개 나오죠? 자, 근데 두 개의 접선 길이는 서로 어때요?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될 거고. 자, 그럼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지름 길이와 그리고 CP 길이. 요 CP는 뭐죠? 그렇죠. 원의 중심에서 요 원박의 점 P까지의 거리.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서 구하고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접선 길이 PT를 우리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요 그림이 나온 김에 뭐 이거 하나 그을게요. 이거 하나 그으면 이런 공식이 또 이렇게 딱 그었대요. 오케이? 이렇게 그어서 요 만나는 점을 A, 요 만나는 점을 B라고 하면 중3 과정에 이게 있죠?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 이런 것도 있죠? 네. 하여튼 접선 길이가 이렇습니다. 자, 밑에 개념항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에 대해서 직선 L과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4일 때 선분 AB의 길이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자,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만나는 점이 A, B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현에 내려 꽂고요. 원과 만나는 점을 이으면 자, 반지름 길이가 5라니까 얘가 5인 거고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4라니까 얘가 4인 거죠? 그러면 피타를 이용하면 얘가 3cm이고 전체 길이는 6cm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에서 중심에서 7만큼 떨어져 있는 점 P.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다? 7만큼 떨어져 있다. 7만큼. 이렇게 7만큼 떨어진 점 P에서 이 원에 뭘 그었대요? 이 원에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요. 접선을 그었다. 그러면 이 접선의 길이 얘를 T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럴 때 이 PT 길이는 뭐가 되느냐? 자, 나와 있는 조건 반지름 길이가 3이라니까 3이고요. 그리고 7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길이가 7인 거죠? 그죠? 그러면 PT는 루트 49 마이너스 9인가요? 그래서 루트 40이네요. 그래서 얘는 2루트 10인 것을 알게 되겠네요.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멘트가 있으면 그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놓고 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어떻게 구할 것이냐 보조선을 그어가면서 계산하면 될 거고요. 특별히 직각, 수선 길이, 선분 길이, 현 길이 나오면 직각을 그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에는 정점 또는 직선과 원이의 점 사이의 최대거리 또는 최소거리래요. 자,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와 직선에서 원까지의 거리, 또 원에서 원까지의 거리도 있어요. 원에서 원까지의 거리도 어차피 정점과 원위의 거리, 그거하고 서로
한 맥을 이루는데요. 자, 먼저 점에서 정점과 원유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 점 A가 있어요. 그리고 원유에 점 P가 돌아다닌대요. 이렇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P가. 그러면 어떤 점 P를 딱 잡았을 때 AP 길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AP 길이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P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점 P 중에서 AP 길이가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 자,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을 때는 반드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 돼요. 반드시 어디를 지나는 직선? 중심을 지나는 직선.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서 점 A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놔요. 오케이? 그 값을 D라고 했을 때 D에서 반지름만큼 더하면 최대가 되고 반지름만큼 빼면 최소가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점 P, AP 길이 중 가장 긴 것은 A에서 중심을 지나서 곧장 그 방향으로 반지름만큼 갈 때가 가장 최대가 돼요.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그 길 중심까지 가서 반지름 길이만큼 곧장 거꾸로 빼. 뒤로 오는 거. 뒤로 오면 요것이 결국 점 P, MP 중에서 최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바크 점 A에서 중심까지 거리 더하기 반지름 빼기 반지름. 자, 직선과 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수선을 내려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수선을 내리면 이 거리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거리, 반지름을 빼면 최소 거리가 된답니다. 오케이? 이것은 직선과 원유 점 사이의 최대 최소를 얘기할 때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원과 원은 어떻게 할까요? 자, 선생님이 잠깐 그림을 그릴게요. 자, 원과 원, 여기 하나 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자, 얘가 중심이고 얘가 중심이에요. 자, 요 위로 움직이는 점 P와 요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PQ 길이의 최대, 최소.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렇죠. 중심과 중심을 이어요. 오케이?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해? 그렇죠. 중심거리라고 하죠. 자, 그 중심거리에다가 두 원의 반지름을 서로 더하면 그게 최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반지름을 빼면 그것이 최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거리에서 여기 있는 반지름하고 여기 있는 반지름을 서로 더하면 최대, PQ의 최대가 되고요. 또 그 중심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빼고 반지름만큼 빼면 PQ의 최소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 최대,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을 때 최소가 된답니다. 알겠습니까? 자,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3인 원 위의 점 P와 중심에서 7만큼 떨어진 점 A 사이의 거리. 원이 하나 있고요. 원이 있고 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3이래요. 중심에서 얼마큼 떨어졌대요? 7만큼 떨어졌대요. 얘가 P가 아니죠? 자, 얘가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다? 7이다. 자, 이때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는 반지름 더하라고 했죠? 최소는 반지름 빼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최대는 7 더하기 10. 아니요, 7 더하기 3인 거죠? 7 더하기 3. 최소는 7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4번.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위의 점 P와 원의 중심에서 10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에. 원이 있고, 이거. 자, 원이 있고요. 그리고 10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이 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의 중심 10만큼 떨어졌다니까 당연히 이렇게 내려 꽂겠죠? 자, 다 꽂았어요. 다 꽂았더니 얘가 90도래요.
요 길이가 얼마다? 요 길이가 10이더라. 자, L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 그러면 반지름만큼 뺀 것이 최소. 반지름만큼 더한 것이 최대. 그래서 최대값은 10 더하기 4. 최소값은 10-4에서 14와 6이 나오겠죠? 네, 요렇게. 자,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은 중심이 그만큼 중요해요. 중심을 추적한 다음에 반지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알겠습니까?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 그러니까 그림이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식으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식으로만. 자, 그러면 원에서는 당연히 원의 중심이 2,2 그리고 반지름이 5라는 거. 그래서 그냥 대충 원이 있구나 이렇게 원이 있구나. 그리고 어딘가 직선이 있구나. 그래서 어딘가 직선이 있구나. 그랬더니 뭐가 생겼대요? 현이 생겼구나. 이 현길이 구해봐라 이거예요. 현길이 구해봐라. 그러면 중심에서 현에 내려 꽂아서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 5라고 구했죠. 그래서 중심에서 현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5를 가지고 무엇을 이용하자?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자 이거죠. 자, 그럼 2,2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얘는 루트 5분의 2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고 2가 되니까 넘기면 2 더하기 3에서 5가 나오겠네요. 유리하면 루트 5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5더라. 그럼 피타를 이용하면 요 길이는 25 빼기 5의 루트겠죠? 그러면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더라. 그러면 전체 현은 4 루트 5다 라고 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실제 문제 여기 한 것처럼 X축, Y축 해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도 되지만 이 문제는 그냥 디테일하게 좌표축까지 막 그려서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제 2번입니다. 자, 점 P하고 원액은 접선의 접점을 T라고 할 때 PT, 접선 길이 구하라 이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 또 원을 그려요. 원을 딱 그려놓고 어딘가 중심 있고 요거의 중심에 대한 정보는 0,0 반지름에 대한 정보는 3인 거죠. 그래놓고 점 P 4,5가 있어요. 이 점 P에서 뭐 그렸다고요? 접선을 그었대요. 아주 요 길이를 구하래, 요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핑 꽂아 수기어 직각삼각형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4,5에서 0,0까지의 거리가 이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25 더하기 20. 그죠? 그러니까 루트 16 더하기 25군요. 41이겠네요. 자,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죠? 41 마이너스 9의 루트일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루트 30인가요? 그래서 4루트 2라는 값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조건하고 식 있잖아요. 그거에 부합되게 간략하게 개형을 그려요. 개형을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찾아내면 됩니다. 예제 3번인데요. 자, 원이유점 사이의 거리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 직선에서 원까지의 거리라고 했네요. 그러면 원에 대해서는 먼저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야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6x니까 3, 플러스 2y니까 마이너스 1인 거네요. 그리고 얘가 6 넘어가고 3, 3은 9, 1이니까 16이네요. 그러면 반지름은 4라는 걸 알았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점에서 이 원까지의 거리 최대 최소.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5하고 3이니까 88에 64 더하기 5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66에 36. 루트네요. 루트 100이네요. 10인가요? 중심거리가 10이었다. 중심거리가 10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빼기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4, 최소값은 6인가요? 두 번째, 직선의 거리의 최대 최소. 그럼 다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자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렇죠? 자, 3과 마이너스 하니까 5분의 3 들어가니까 9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더하니까 플러스 4 더하기 12. 절대값인데 어차피 양수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얘가 25니까 5 나오겠네요. 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5더라. 그러면 5에서 뭐 한다? 빼기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 반지름이 4니까 5 마이너스 4, 1이 최소. 5 더하기 4, 9가 최대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림을 좀 선생님이 생략을 했어요. 자, 이제 공통접선과 공통접선의 길이. 아, 이거 선생님이 원과 원의 위치관계. 원과 원의 위치관계 할 때 선생님이 접선도 한번 얘기했었죠. 그렇죠? 공통접선은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거다. 이때 공통외접선은 같은 접선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으면 외접선, 서로 반대쪽에 있으면 내접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으면 원의 중심이 직선 윗부분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으면 하나의 원은 요 직선 왼쪽 부분, 하나의 점은 요 직선 오른쪽 부분에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내접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원과 원의 위치관계 안 만난다, 외접한다, 두 번 만난다, 내접한다, 내부에서 안 만난다. 이거죠? 이럴 때마다 공통접선이 여러분들 교재에 그려져 있어요. 그죠? 자, 전체 접선 4개. 얘는 3개, 2개, 1개 없다. 자, 외접선 2개, 외접선 2개, 외접선 2개, 외접선 1개 사라져. 둘둘둘 하나 없어져. 내접선 2개, 1개 그다음 없어. 이런 거죠. 그죠? 자,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이랬었죠?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직선 하나 그어서 얘는 뭐다? 0이다. 얘는 큰원 반지름 빼기 작은 원 반지름이다. 얘는 큰원 더하기 작은 원 반지름이다. 이때 요 직선은 무슨 축? D축이었죠. D축. 그죠? 자, 큰원 반지름과 작은 원 반지름이면 얘는 외접이었다. 큰원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을 빼면 내접이었다. 요 사이에 있으면 두 번 만난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만나지 않더라 이거죠. 오케이? 그때 접선 길이. 자, 접선 길이는 외부에서는 4개. 그 다음 외접 3개. 그 다음 두 번 만나 2개. 내접 1개. 그리고 없다. 이 중에서 내접선 개수. 외접선 할까요? 내접선. 내접선 둘, 하나, 빵빵빵이다 이거죠. 내접선이. 알겠습니까? 외접선은 둘, 하나, 빵 이거죠. 오케이? 자, 접선이었고요. 접선 개수였고요. 이제 접선의 길이 하면 생각할 것이 피타고라스예요. 이것도 여전히 피타고라스랍니다. 자, 이유는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하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떻게 하냐면, 작은 원 중심이 있어요. 작은 원 중심. 작은 원 중심에서 큰 원 반지름 쪽으로 이렇게 수선 그은 거 있잖아요. 접선으로. 그쪽으로 수선을 또 내려요. 오케이? 자, 수선을 이렇게 딱 내리잖아요.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수선이니까 직각 표시하고, 요 빨간색이 요 접선 길이하고 똑같아요. 왜? 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이니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보면 요것이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피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중심거리가 D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럼 이쪽. 요거는 큰 원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을 뭐 한 거예요? 뺀 거예요. 이거 가지고 피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내접선일 때는 어떻게 하냐? 내접선일 때는 큰 원 반지름과 작은 원 반지름 있으면 작은 원 반지름 있죠? 작은 원 반지름은 작은 원 중심에서
큰 원 반지름에 수성 그은 거 있죠? 그거 연장선 쪽으로 확 내려 꽂아요. 확 내려 꽂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확 내려 꽂으면 요 내려 꽂은 거, 아니, 다 지워졌네. 요 내려 꽂은 것이 내접선 길이에요. 오케이? 이거 연장선에 내려 꽂은 것이 내접선 길이에요. 왜냐면 요점 CDO'이 직사각형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보면 얘는 무슨 삼각형이죠? 그죠? 직각삼각형이죠? 그죠? 그럴 때 요 길이. 요 길이는 R'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전체 길이가 R 더하기 R'. 중심거리가 D. 여전히 피타 쓰면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공통접선의 개수, 공통접선의 길이. 다 이렇다. 자, 중학교 때도요, 문제를 보면 공통접선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다 원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뭐겠어요? 원이 안 그려져 있고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원의 방정식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미정계수가 있는 상태에서 나 내접선 길이 구했더니 얼마다? 미정계수 얼마니? 라는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과 직선 세 번째 원의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별표 이게 있어야겠죠. 네, 별표가 있어야 돼요. 자,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공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공식이 적용되는 거하고 공식이 적용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좀 분리해서. 그런데 지금 이번 단원에서만 그래요. 다음 단원에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도형의 이동을 배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적절히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적절히 다 이용할 수 있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추천하고 싶은 것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좀 다른 방법을 좀 써라.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 그림을 좀 봅시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기울기가 특별히 m짜리래요. 기울기가 m인 요 접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길 거냐 이거죠. 물론 기울기 m짜리 접선은 몇 개 있죠? 원에서? 그렇죠. 2개 있죠. 그죠? 얘가 기울기 m이면 얘하고 평행한 접선은 당연히 또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0,0인 중심이고 반지름 r짜리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r제곱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짜리 접선은 여러분들 답은만 보세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당연히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아, 그것이 이렇게 생겼다. 처음 볼 때는 좀 복잡해 보여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오케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자, 이 식에 유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기울기 m짜리 접선을 그냥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n 값만 구하면 돼요. 어차피 m이라는 것은 문제에 주어질 거니까 이 n 값만 내가 찾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r제곱이니까 어차피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접하면 우리는 중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 요 식과 요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즉 연립했을 때 그거의 x값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 개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요 y는 mx 더하기 n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r제곱을 연립 방정식을 세웁니다. 교점을 찾기 위해서 동시 만족하는 걸 찾기 위해서 연립 방정식을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는 연립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까마득한 옛날에 연립 2차 방정식에 풀이하는 방법이 뭐였죠?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거였어요. 오케이? 1차식이 없으면 인수분해. 인수분 안 되면 2차항 없애봐. 아니, 상수항 없애봐. 막 이랬었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근데 얘는 지금 1차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자 y제곱이 mx 더하기 n의 제곱은 r제곱이겠네요. 자 얘를 풉니다. 얘를 푸는데 나 무슨 값 구하려고 지금? n값 구하려고 해요. 자 x의 제곱 m제곱 x제곱 플러스 2m n x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꼴 0이 될 거고요. 자 요거의 근이 중근이니까 판별식 d by 4는 당연히 0 나오겠죠? 자, 반절제곱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ac m제곱 더하기 1 n제곱 마이너스 r제곱 얘는 0 된다. 그러면 얘 정리하면 되겠네요. m제곱 n제곱 아이고 없어지네요. 그럼 남는 것이 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네요. 플러스 m제곱 r제곱 이렇게 가면 그렇죠? 그 다음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 플러스 r제곱은 0이네요. 그러면 n제곱은 얘 이어가면 되니까요. r제곱으로 묶었을 때 m제곱 더하기 1 되겠네요. 그런 거로 n은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데 플러스만 있어야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에 m제곱 더하기 1 그러면 r제곱은 튀어나갈 수 있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나가는데 r을 양수로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됩니다. 무슨 값이? n값이. 그래서 요 n자리 있죠? 요 n자리. 요 n자리에 뭘 넣는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을 넣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 좀 복잡하죠?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그거의 판별식 0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자,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자,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요 그림상에서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하고 쭉 이어봐요. 예, 90도가 되고, 그러면 요 선생님이 지금 내는 수선 있잖아요. 요 수선 길이가 곧 뭐죠? 반지름의 길이죠. 그죠? 얘가 틀림없이 그냥 반지름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원의 중심에서 요 접선, 요 직선까지의 거리잖아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원의 중심이 지금 현재 어디죠? 0,0. 원의 중심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직선 y는 mx 더하기 n 여기까지 거리가 뭐가 똑같다? 반지름 r과 같더라 이거죠. 오케이? 얘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m제곱 더하기 1 루트 분의 0, 0 집어넣으면 n만 나오죠? 절대값 씌워야겠죠? 자, 얘는 반지름 r이다. 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되니까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다. 따라서 n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라는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전히 n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판별식 할 때도 n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었죠? 네, 그래서 동일하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 연립방정식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 1차를 즉 직선을 원에 대입하는 방법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쉬워 보이나요? 네,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이게 좀 수월해 보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숙달되기 전까지 나는 두 개를 다 해본다.
오케이? 충분히 연습될 때까지는 두 개를 다 합니다. 판별식도 해보고 중심에서 접선까지 거리도 해보고 둘 다 해보신다. 알겠습니까? 모의고사의 블랭크 문제는 직선을 2차에 원에 대입하는 것이 실제로 많이 나와요. 자, 1번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이라고 하면 되고요. 얘를 여기다 슉 대입해서 한 배씩 쓰면 되겠죠? 또는 원의 중심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2다 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이 y는 mx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루트 2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가 나오더라 이거죠. 자, 선생님은 그냥 공식 바로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두 개를 다 해보신다. 오케이? 자, 이제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접점이라는 건 뭐냐면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는데 그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하죠. 그럼 이번에는 뭐냐면 원의 방정식에 원이의 점의 좌표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 그러면 루트 2, 루트 3. 요 점은 틀림없이 원위의 점이거든요.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 라는 거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전히 중심은 0,0이네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거 위의 점 x1, y1. 원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은 써있죠. 너무 이쁘게 써있죠. 간단하게. 방금 전에 했던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그보다 훨씬 짧죠.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x1x y1y는 r제곱. 오케이, 지금 알아듣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은 x1x y1y는 r제곱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마치 x제곱이 x1x로 y제곱이 y1y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꼭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x는 어떻게 바뀌나요? y는 어떻게 바뀌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얘는 2분의 1 x 더하기 x1으로 바뀌고 얘는 2분의 1 y 더하기 y1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하면요. 이거 정리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응?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알아두고 실제로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지 마셔라. 하지 마셔라. 일반형에서 하지 마셔라. 표준형에서 하셔라. 자, 이 지울게요. 자, 그럼 어떻게 저런 이쁘장한 식이 나왔냐? 자, 여기 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접선을 구하려고 해요. 그럼 뭐냐? 이 접선은 요 점을 지나죠. 그죠? 요 점을 지나니까, y-y1은 뭐 x-x1 해놓고 여기다 뭐 씌우면 돼요? 기울기를 쓰면 되겠죠. 그죠? 어차피 x1, y1을 지나니까. 그럼 요거의 기울기는, OP와 수직이잖아요. 그죠? OP의 기울기가 뭐죠? x1분의 y1인가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일 거다. 해서 얘를 정리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양변에 y1 곱할게요. 그럼 얘는 여기다 쓸게요. 불러볼게요. y1y 마이너스 y1 제곱은 마이너스 x1에 x 마이너스 x1 전개하면 마이너스 x1x 더하기 x1 제곱 너 넘어가 그러면 얘는 x1x 더하기 y1y 우변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얘는 뭐냐 x1, y1이 원위의 점이잖아요. 냅다 대입하면 요식 나오죠. 그것이 뭐예요? r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소개로 잠깐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이 보이나? 이거. 요거 있죠, 요거 선생님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OP의 기울기가 x1 분의 y1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탄젠트 세타가 x1 분의 y1인 거죠.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딱 그리잖아요. 피타 쓰면 얘는 r 나오는 거죠. 그죠?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r 제곱이니까. 오케이? 요 각이 세타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놈의 x절편을 a. 여기를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것이 뭐죠? 코사인 세타죠. 그죠? 아, a분의 r은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1이야. 그래서 a라는 것은 ax1 나누고 r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요거를 b라고 할게요. 자,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그렇죠. 사인인 거죠. 그죠? 자, 사인 세타 b분의 r 이거는 사인 세타는 r분의 y1인가요? 그죠? 요 그림에서. 자, 그러면 b는 by1이니까 y1분의 r제곱이겠죠. 아, x절편, y절편 다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린 이거 알죠? 두 절편이 나오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거 있었죠. 자, 그래서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오케이? 자, 얘는 뭐죠? r제곱분의 x1x. 얘는 r제곱분의 y1 y는 1인 거고, 양변에 r제곱 곱해버리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증명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접점이 양끝털이 있을 때, 이때 접선은 X축에 평행하고 Y축에 평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거일 때도 뭐 이렇게 다 쓸 수 있다. 표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참,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공식 두 개 했죠. 기울기가 있을 때와 접점이 있을 때와. 그렇죠? 근데 요 두 접선 공식의 장점이자 단점은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뭐일 때만 써먹는다가? 원점일 때만 써먹어요. 원점일 때만. 오케이? 원점일 때만 써먹는다.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Q&A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써 있는 것은 도형의 이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도형의 이동. 오케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 필요는 없더라. 근데 공식은 있더라. 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핵심적인 거. 자, 두 공식은 원의 중심이 원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 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원점이 아닐 때는 사용 못한다. 그런데 특별히 원점이 아닐 때는, 자, 중심 A, B죠? 기울기 M짜리래요? 걔는 이렇게 생겼다. 아니, M짜리 그냥 원점인 것도 복잡해질 거였는데, 이것은 뭐야, 이게? 그 다음, 요거 유점, 이거 접점이 준 거니, 접점. 원마, x1x, y1y는 이쁜데, 이건 별로 안 이쁘네. 있긴 있다, 공식이. 알겠습니까? 자,
개념 확인 2번 보겠습니다. 이거 유점 1,-2에서 접선을 방지. 1,-2 1 -2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는 접점인 거죠. x1 x y1 y는 5 끝. 이게 끝이에요.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울기가 있을 때 그리고 접점이 있을 때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원에 대해서 접선을 그을 때 야 기울기 이렇게 있는 거 또는 원에 대해서 야 요즘에서 접선이 뭐니? 자, 또 하나는 야 요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식은 뭐니? 이런 것도 있을 거다. 그것은 다음 페이지. 원바크 한 점에서 원에 저은 접선식. 자, 원바크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당연히 이 그림상의 원바크 점에서 접선 그으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얘도 2개가 나온답니다. 2개. 오케이? 자, 그런데 그 2개를 구하는 방법이 접점을 미지수로 둬서 공식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기울기를 미지수로 둬서 공식을 이용하든지 하랍니다. 오케이? 응?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더라.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더라. 선생님 어떤 게 편해요? 여러분들이 고르세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골라요. 여러분들이 골라. 네? 자, 한 점 A, B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 자, 접점을 x1, y1이라고 합시다. 자, 일단 접점을 x1, y1이라고 한 거예요. 자, x1, y1을 몰라요. 응? 자, A하고 B하고 얘는 R은 다 상수예요. 문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x1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어디 지나죠? a, b를 지나잖아요. a, b를 지나니까 대입해요. ax1 더하기 by1은 r 제곱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x1, y는 원유점이잖아요. 그러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인 거죠? 맞죠? 자, 요 둘을 연립합니다. 그러면 얘는 x1, y1에 대한 1차고 얘는 x1, y1에 대한 2차예요.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대입해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x1 값하고 y1 값을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1 값과 y1 값을 구하면 여기 있는 x1과 여기 있는 y1이 실수가 될 거니까 상수가 될 거니까 접선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복잡한 거.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 판별식. 선생님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은 기울기를 m이라고 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y는 m 괄호 열고 어디 지나요? a, B를 지나요. x-a 더하기 b인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직선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얘는 원식. 뭐하죠? 대입하는 거죠. 그죠?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접하니까 판별식을 0 이거 또 쓰라는 거죠. 의미 이럴 수도 있죠. 기울기 m이라니까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여기서 뭘 구해야 돼요? m 구해야죠. m 근데 얘가 지금 누굴 지나요? a, b 지나잖아요. a, b 대입해요. 네. 오케이? 그래서 m 찾아요. b는 am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너 이항하고 양변 제곱해서 m값 구하는 거예요. 의미! 이것도 의미네요. 계속 의미네. 계속 의미! 그 다음 마지막. 길게 m자리 이렇게 둬요. 그죠? 지금 이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둬요. 그래 놓고 뭐예요? 원의 중심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이것도 이용해요.
그러니까 뭐 m제곱 더하기 1 루트 빵빵 대입하잖아. 빵빵 대입하면 마이너스 am 플러스 b 절대값. 얘가 r이다 라고 해서 얘 넘기고 양변 제곱해서 m값 구하는 거예요. 의미? 이것도 의미죠. 미안합니다. 예? 다 의미입니다. 다 의미. 다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 거쳐야 한다. 이거 거쳐야 한다. 알겠습니까? 저를 탓하지 마시고. Q&A 한번 읽어볼까요?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Q&A. 이유 방법 중 어떤 걸 이용할까? 방법 1은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풀이고 방법 2, 3은 점피를 지나는 직선을 구한 후 원의 접점을 이용하는 풀이이므로 원의 중심이 원점일 경우에는 이 방법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방법 1을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는 방법 2 또는 방법 4를 이용하는 게 좋다. 아니 셋 중에 어떤 걸 고르라놓고 뭐 조건 이름은 이거 하고 조건이 저거면 저거라고. 아휴. 질문은 좋은데 답변은 별로예요. 선생님 답해줄게요. 다 해봐라. 다 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라. 배우는 입장에서는 실전에서는 그 전까지 충분히 훈련한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거다. 해 나간다. 실전에서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봐야지. 아, 이것이 좀 시간이 짧게 거는구나. 아, 나한테는 이게 맞구나. 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제 예제입니다. 예제. 자, 이거에 접하고 이거에 평행하다? 그럼 기울기 이짜리라는 얘기죠? 자, 중심이 어디 있죠? 0,0에 있죠. 아,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값 얼마죠? 3이죠.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따라서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 끝. 오케이? 선생님 바로 공식에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공식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한다. 보세요. 유제 2번 봅니다. 유제 1번 중심이 원점이고 유제 2번 중심이 원점 아니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1,2이고 반지름이 3루트 5인 원에 접하고 이거의 수직이래요. 보세요. 이거의 수직? 요거의 수직은 당연히 x-2y는 모르는 거죠. 뭐라고? k라고 쓸까요? 그죠? 일반적으로 쓸 때 수직인 거. 기억나죠? 예? 아유, 진짜. ax 더하기 by 플러스 c 이꼴 0에 수직인 직선은 bx 마이너스 ay 더하기 c 프라임 이꼴 0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a하고 b를 자리 바꿔서 한 놈 부호 바꿨어요. 아, 요거일 거다 이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중심이 원점이 아니니까 공식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1, 2, 5분의 대입하는 거예요.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하는 거예요. 1, 2 집어넣었더니 1, 2,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K 넘어가. 절대값 할 거니까 그냥 K 더하기 3. 이 값이 얼마다? 3루트 5다. 그래서 K 더하기 3은 절대값은 3, 5, 15다. 따라서 K는 얘가 15면 얼마죠? 15면 12죠? 얘가 마이너스 15면 마이너스 18인가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 x 마이너스 k값 이렇게 두 개 나왔고요. 자, 문제는 두 직선의 y절편 확보하라네. 그럼 이거의 y절편 x에다 0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y가 뭐죠? 마이너스 2분의 k네요. 그죠? 그래서 각각 구하면 k가 12일 때는 마이너스 6이고요. k가 마이너스 18일 때는 9인 거죠? 그래서 두 개의 y절편이 마이너스 6과 9다. 두 개 더하면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제 2번. 자, 원유점. 또 중심 원점이네요. 1, 마이너스 3, 1, 마 3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게 접점이네요.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요것이 이거래요. XX 똑같잖아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10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유제 1번 중심이 원점이고요. 유제 2번 중심이 원점이 아니네요. 그렇죠? 자, 어디죠?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루트 20, 2루트인가요? 자, 요 상태에서 요 점에서 접선 방정식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오케이? y는 m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오케이? 3,1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2루트 5다. 갑니다. 분모 m제곱 더하기 1 루트 분해 3일 집어넣어야죠. 3 넣으면 2에 1 이항하면 마이너스 4 절대값. 이것이 2루트 5다. 자, 열심히 풉니다. 지금부터. 응? 자, 얘 넘기고 제곱해요. 자, 얘 넘어갔어요. 오케이? 여기 2 있네요. 자, 2 약분합시다. 제곱합시다. 자, 좌변 절대값 m-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 우변 루트 5에 m제곱 더하기 1. 제곱하면 5m제곱 더하기 뭔가요? 자, 넘어가 4m제곱. 넘어가 플러스 4m. 넘어가 더하기 1은요. 2m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은요.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그런 거로 y는 여기다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빼기 1 빼기 3 이러면 되겠네요. 자, 얘를 정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5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니까 얘를 샥 넘겨서 2 곱하면 되겠네요. 샥 넘겨서 2 곱해버리면 뭐가 되죠? x 플러스 2y 더하기 5가 되나요? 그래서 a는 2, b는 5 나오네. 더해서 7이다.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공식 못 쓰니까. 알겠죠? 3번 5,0에서 이거의 근 접선의 방정식. 중심 원점이네요. 그러니까 접점을 두든 기울기를 두든 그래도 판별식을 이용하든 뭐든 상관없다. 중심 원점이니까. 오케이?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일일이 다 해줘도 좋겠는데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정독을 해보시고 자, 선생님은 어떤 방법을 쓰냐? 자, 접선의 방정식인데 5,0에서 이걸 그었대요. 응? 그러면 기울기 m짜리 y는 mx 마이너스 5m. 이게 5,0인 거죠. 그래서 원의 중심 0,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루트 5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 이 방법이에요. 3번 방법을 써서 또 루트를 없애서 m값을 구하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다 한 번씩 다 보여줄 거예요. 자, 다 써있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0,0, 0, 자, 다 0,0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유제를 이렇게 똑같이 0,0으로 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방법 1, 방법 2, 방법 4 다 해봐라 이거예요. 다 해보세요. 아시겠죠? 다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극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극선에 대해서 특별히 이 교재는 극선의 방정식을 별도로 명시해줘서 자, 극선의 방정식에서 잠깐 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극선이라는 것은 접선과 좀 달라요. 접선은 tangent line, 극선은 follow line, 극지방, 극선의 방정식. 얘는 뭐냐면 자, 어떤 2차 곡선이 있어요. 2차 곡선은 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물선도 있고 쌍곡선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자, 타원도 있고 자, 여기에서 원바크 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원바크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그럴 때
접점이 몇 개 있죠? 당연히 두 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접점과 이 접점을 그대로 이어봐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오면 이 빨간색을 우리는 극선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접선이란다. 접선을 그었더니 접점이 생기고 접점들을 이었더니 극선이 생기더라. 얘는 접선, 얘는 극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으로. 요점이 주어져요. x1, y1.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때요. 야, 얘하고 이거 식이 뭐니? 라고 했단 말이죠. 지금 요 페이지는 야, 이거 뭐니? 라는 거예요. 얘가 x1, 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봤죠? 방금 전에 봤죠?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접점이 주어질 때 접선 방정식이죠. 걔하고 식은 똑같더라 이게. 알겠습니까? 식은 똑같더라. 근데 선생님 그럼 식이 똑같은 거면 됐지 뭐가 달라요? 내용이 다르더라. 뭐가 다르냐? 얘는 원바크점. 얘는 뭐라고요? 원바크점. 접점이 아니에요. 근데 아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접선에서는 x1과 y1은 접점이었어요. 원유점이었다고 그때는 x1, y1이. 오케이? 식은 같지만 다르더라 이게. 그래서 굳이 이 교재는 x1, y1이라고 두면 헷갈리니까 뭐라고 썼어요? a, b라고 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여전히 원점이에요. 중심이 a, b. 거기에서 극선의 방정식은 ax, by, r제곱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더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아, 선생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유는 이래요. 뭐 한 거냐면 여기 접점 있죠? 이 접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이 접점을 x2, y2 이거 지금 교재처럼 a, b로 하려고 그래요? 라고 해봐요. 이 그림. 보세요. 얘가 접점이에요. 그럼 이 접선식은 뭐죠? 이 접선식은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죠. 자, 이 접점이 x2, y2예요. 그러면 이 접선식 얘는 x2x 더하기 y2, y는 r제곱이죠. 그죠? 근데 요 직선이나 어디 지나요? a, b 지나죠. 그래서 a, b를 넣어요. x 자리에 y 자리에 a, b를 넣어요. 이거 왜 다 지워져 이거? 자, 여기다가 a를 넣어요. 여기다가 b를 넣어요. 아, 색깔을 달리 할까요? 여기다 a 넣어요. 여기다 b 넣어요. a 넣어요. b 넣어요. 이게 지금 왜 x1이죠? 이거죠? 그래놓고 이걸 해석해봐요. 어떻게? 요렇게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x1, y1을 여기는 x와 y에 대입하면 요 식이에요. 그죠? ax1, by1은 r제곱. x2, y2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요 식이에요. ax2 더하기 by2는 r제곱. 그죠? 그럼 요 직선은 x1, y1을 대입해도 성립하고 x2, y2를 대입해도 성립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요 직선은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요 점과 요 점이 뭔데? 얘하고 얘잖아요. 그럼 걔를 지나면 뭔데? 요 식이잖아요, 요 식. 근데 요 식이 뭔데? 극선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극선도 문제 간간히 나오니까 기억에 두시고요. 자, 밑에 간략한 예가 있으니까 자, 중심이 0,0 한 원밖에 한 점 1,3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두 접점을 지나는 극선 구하래요. 이거 뭐예요, 이거? x 더하기 3y는 5인 거죠? 그죠? 그냥 극선의 방정식 이거 하는 거예요.
네? 별거 없네요. 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뭘 푸는 거죠? 네. 유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